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 있으세요? 이 책 못 읽었으면 어쩔 뻔했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신간 소개를 부탁하는 메일이었는데 사실 늘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큰 기대 없이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큰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졌을 때 이 책만이 유일하게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책입니다. 매일 밤 소리 없이 영혼이 무너져 가시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을 옆에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조소연 작가의 태어나는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들어가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일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추방되었다. 이것은 어둠 속으로 추방된 자가 지상 낙원의 세계에서 추방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내가 추방되지 않았다면 결코 그녀의 이야기는 탄생하지 못했으리라. 그녀는 나를 낳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낳는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되어 그녀를 빛의 세계로 밀어낸다. 신이 없는 장소에서 내가 당신의 침묵, 당신의 탄식, 당신의 언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노라고. 그 언어에 기대해 나는 당신의 딸, 당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승도 저승도 아닌 이곳에서 나는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당신이 나를 껴안고 울었듯 내가 당신을 껴안고 울겠노라고. 당신의 탄생을 기뻐하며.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이 책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8년 5월 7일 어머니가 자살했다. 이 문장 보면서 카뮤의 이방인이 좀 떠올랐는데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카뮤의 이방인처럼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했고 놀랬습니다. 저도 최근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이 아이와 첫 분리를 하는 게 출산이더라고요. 깜깜한 배 안에서 사실 한 몸인 채로 살아가다가 출산을 하고 탯줄을 자르면서 그때부터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어두웠던 세계에서 이 아이는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긴 또 하는데요.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인상 깊었던 글은 나는 이제 그녀를 낳는다. 딸인 내가 엄마를 낳는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이 책은 엄마의 자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왜 죽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그랬을까? 그러다가 점점 그녀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축적되었던 아픔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가수 이효리와 엄마가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보통의 엄마와 딸 이야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엄마와 딸이라는 게 참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작가님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한 엄마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루지 못했던 꿈, 혹은 시대적으로 억압받았던 것들을 내 자식에게는 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열망이 가득한 채로 때로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그러다가 자식과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핥히고, 그러다 보면서 딸인 나의 입장에서 깊이 박혀버린 나의 엄마, 그리고 알 수 없는 엄마의 죽음, 그것들을 글로 하나 둘 풀어가면서 어두웠던 자신의 아픔을 빛의 세계로 출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머니가 일으키는 그 모든 혼돈과 고통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고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각자의 슬픔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살이라는 것을 왜 굳이 입 밖에 꺼내냐. 그렇고 힘든 일은 잊은 채 살아라. 그리고 암묵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면 뭔가 선뜻 말하기가 주저되기도 하고 금기시 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작가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살을 했고 그 가족들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휴시하면서 조용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묻혀진 채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처를 계속 감추고 묻기만 하면 언젠가 골마 터지거나 티가 나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표정이 좋지 않고 표정이 항상 우울하거나 작가님도 계속해서 묻고 잊고 지나다가 굶어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둘씩 풀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노후를 맞이해 학원 건물을 청소하게 된 노년기 여성이라면 외로운 열정의 대상이었던 아들과 급격히 멀어진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러했다. 다만 이상세계에 가까워지려는 열망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불안과 공허에 취약한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자의 숙명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영혼의 벽에 금이 간 채 서서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본인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시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의 환경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꿈들을 펼쳐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은 그러지 않길 바라서 내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머니가 영혼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구절이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작가님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영혼의 벽에 금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불안과 공허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사건들과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날들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라고 했을 때에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일까?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나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고 자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는 동안 무엇을 갈망했을까? 무엇을 꿈꾸었을까? 밤에는 어디로 영혼이 떠돌았을까? 나는 어머니의 동굴에서 태어나 함께 살았고 탐험했고 탈출했다. 나는 어머니 땅의 정기를 물려받았고 그 정신으로 새로운 땅을 찾는다. 책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되게 재미있었던 게 엄마를 이제 이해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엄마를 먼저 꺼내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넘어야 된다라고 작가님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 그리고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지만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지만이 말 그대로 내가 그녀의 어둠 속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꺼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지만이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가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고 엄마의 욕망이 무엇이었을까? 엄마의 야망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상상하면서 나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게 엄마도 그랬다면 나는 뭐였을까? 이 책의 그 과정들 왔다 갔다 해요. 엄마 이야기였다가 내 이야기였다가 엄마 이야기였다가 내 이야기였다가 하는데 그게 사실 저도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읽으면서 아 그렇지, 아 맞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동원하여 질서정연한 언어의 포획망 안에 그녀의 작은 조각들을 수거해 그 형상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반복할수록 혼란과 무질서함은 더욱 커져 나는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게 일쑤였다.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에 한 번에 쭉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리 상담을 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거나 여러 가지 스스로 치유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 하면 싹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혼란과 미궁 속을 빠졌다가 또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럼에도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돌아와도 예전과 같은 그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할 수 없음에 대하여 쓰기로써 엄혹한 침묵의 시간을 건너가기로 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꺼내고 하면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작가님은 글쓰기로 그 과정들을 했다라는 거죠.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글쓰기로 치유를 하기도 하고요. 러닝을 하기도 하고요. 각자만의 치유 방식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도 해보고, 누군가는 요가를 한다는데 요가도 해보고, 누구는 명상을 한다는데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정말 적합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침묵의 시간을 건너가야 되겠죠.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처음에 생각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글로 쓰는 것,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는 것, 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기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 솔직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하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 정말 솔직하게 이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고 그걸 제가 읽으면서 활자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처를 전시하는 것이 아닌 객관화하고 관찰하고 기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병든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아픔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한다. 치유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들어찬 슬픔의 덩어리를 낱낱이 풀어 헤치는 작업이다. 제가 그 문학 심리 코칭을 하거나 독서 모임을 하거나 정말 많이 말했던 말이, 첫 번째가 나를 계속 해체하는 작업.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나를 해체하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왜 그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하나를 가지고 수없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해체를 시켜 놓다 보면은 시작점이 발견이 돼요. 저는 그게 이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작점을 발견하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이러한 모습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쌓아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구멍이 살짝 났구나. 여기에 물이 질퍽했구나. 그런 것들은 정말 해체를 해야 되는 작업인데, 해체보다는 요즘에는 더욱더 뭔가 쌓는 것에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해체하는 작업이 진짜 힘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괴롭고 아프고 지루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구체적으로 납득하기 시작할 때 자신을 옥죄던 내부의 결박에서 풀려나 비로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결국에는 그 미루었던 과정들을 해냈을 때에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그 성숙된 시선으로 과거에 살던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책의 내용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자살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만, 저는 정말 모두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진한 누군가의 치유의 과정,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을 텐데도 치열하게 좌절한 그 내용들을 꺼내놨을 때에 얼마나 더 큰
얻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나의 이 부족한 글을 읽는 독자가 있다면, 삶의 절망 한가운데에 있는 독자가 있다면 나의 여정 속에서 말들의 흐름이 생겨났듯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가닿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 내용에서 굉장히 울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영상으로서는 다 설명하고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 겪었던 수치, 보호받지 못한 이야기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여성이라면 한 번쯤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상처들, 고민들을 한 번쯤은 우리도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슴 깊이 까먹고 있었을지라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꺼내면서 엄마와 나의 관계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나에 대한 것들도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았던 책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희 최근에 저의 우리의 세상님 분 중에 한 명이 자위로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급하게 대구까지 내려가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많이 하고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하면서 이제 모두 알 수 없겠지만 그녀의 뭔가 아픔들, 사연들, 스토리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거든요. 이 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나. 내려가는 길에 가져갔던 책을 되게 읽기 싫더라고요. 허황된 이야기 같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지 못한 것 같고, 되게 활자가 힘이 약하다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저 또한 무기력했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뭔가 그녀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한 것 같다는 자꾸 그런 생각에 되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 책을 읽고 있었던 중인데 이 책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자는 시간에 이 책을 다시 이제 천천히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연달아 두 번을 봤거든요, 이 책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 생각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녀의 뭔가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실 좀 밉기도 했거든요. 한번 연락이라도 하지, 이야기라도 한 번만 더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녀의 삶을 작가님이 어머니를 떠올렸던 것처럼 떠올려 보지만 사실 저는 100% 알지 못할 거고 평생을 알지 못한 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활자가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활자는 힘이 있구나. 누군가의 아픔이 정말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닿아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이 글 하나로 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 책을 덮고 나서
계속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봤던 그녀의 웃는 모습들이 되게 잔상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님이 어머님을 빛의 세계로 보낸 것처럼 저 또한 이 책을 다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면서 그녀를 이제 마음속에서 좀 놓아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운명처럼 저한테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고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마음이 늘 괴롭고 한다면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마지막으로라도 이 책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밤에 영혼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